자, 정해법, 종률법, 감가상각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자,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빼라. 요게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자, 그걸 내용 연수, 뭐 10년이면 1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내용 연수로 나눠줘라. 그 다음 정률법. 정률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가 아니라 장부 금액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상각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 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기억.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액을 매기 균등하게 상각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정액법이죠. 똑같은 금액이 인식된다. 자, 여기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니은.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는 매기 취득가액의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틀렸고, 그럼 디귿.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잔존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잔존가액을 나누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죠. 그 금액을 이제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디귿도 틀렸고. 그 다음 리을.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는 매기 기초 장부금액의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맞는 말이죠? 장부금액의 상각률을 때린다.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 먼저 밑에 보죠. 우리 핵심 이론은 다 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눈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들어가고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 들어가죠. 자, 자본적 지출, 증축, 개조 하나하나 다 눈팅 다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나옵니다. 뜬금없이 그냥 여기서 나와요, 막 이렇게. 증축, 개조, 증설, 냉난방 장치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수익적 지출, 부속품 교체, 일상적인 유지보수, 건물 외벽 도색, 페인트 칠했다, 타이어 교체, 유리 교체 이런 거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사용기간의 지출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일상적인 공장 설비의 유지보수비 수익적 지출 됐죠? 2번, 3번, 4번 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건물의 증설, 냉난방 장치, 난방 장치 설치 비용 뭐 이렇게. 다음 유형자산 처분 회계 처리. 자, 다음 주 3일에 현금 관련 분계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장부 금액이 50만 원인 단기 매매 증권을 8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처분가 8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사라지고 대차 차이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30만 원 되네요. 맞는 거죠?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 장부 금액이 30만 원, 취득 금액이 50만 원.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5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빼면은 이제 장부 금액이 30만 원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기계 장치를 10만 원에 매각했대요. 자, 매각했기 때문에 자, 현금 얼마 들어옵니까? 매각 금액 10만 원 들어와야죠. 그 다음 취득 원가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다 사라져야 됩니다. 자,
자, 기계장치 취득 금액이 기계장치 취득원가 50만 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역시 사라지고 대차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차 차이 여기 20만 원 나네요. 여기 아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구나. 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분계가 틀려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야 되는데 얘를 없애지 않는 바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40만 원으로 이렇게 잘못 계상을 해놨다. 틀렸다. 이런 얘기고. 다음 3번 유상증자 액면 발행을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유상증자 현금 100만 원 잡고 자본금 늘어나죠. 액면으로. 그다음 4번 토지를 2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토지 잡고 현금 나갔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 정률법 적용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계산 주3일은 200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차량 운반고를 취득했습니다.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2000X2년 12월 31일에 2년이 지나갔죠. 동차량 운반고를 처분을 했습니다. 주 3일에 2000X2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취득원가 2000, 잔존가치 200. 잔존가치는 고려할 필요 없죠? 우리 정률법이기 때문에. 그다음 내용연수 뭐 고려할 필요 없고. 처분금액 1200만 원. 그다음에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인데 상각률이 35%로 주어져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자. 너무 긴가? 자, 1월 1일, 12월 31일, 또 12월 31일, 2000X1년, 2000X2년, 요때 이제 처분을 했어요. 자, 감가상각비부터 구해 주십시오. 자, 감가상각비. 자, 2000X1년의 감가상각비. 뭐 간단합니다. 자, 장부가. 아직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 자체가 장부가가 될 거고 2000 곱하기 상각률 35% 때리면은 700 감가상각비. 그 다음 2000X2년의 감가상각비. 장부금액 취득원가 2000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현재 이제 요거 700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700 빼고, 거기다 곱하기 상각률 35% 때리면은 455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자, 따라서 두 개 합치자. 두 개 합치자. 자,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두 개 연도에 걸쳐서 700 플러스 455만 원 해주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1155만 원. 어쩔 수 없죠. 얘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왜?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드시 집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처분 손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X1년과 X2년의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산해서 합쳐줘야 됩니다. 자, 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자, 그럼 요 시점에 처분 시점인데 요 시점에 자, 장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장부금액 자, 취득원가 20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155만 원. 자, 빼주면은 장부금액이 845만 원. 자, 됐습니다. 자, 따라서 자,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하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라 그랬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라.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자, 처분 금액 우리 얼마입니까? 처분 금액이 자료에 1,200만 원. 1,200만 원 마이너스 장부 금액 845만 원. 자, 빼주면 355만 원 플러스가 되네요. 자, 따라서 처분 이익이구나. 처분 이익이구나. 자, 됐습니다. 됐죠? 자, 해설에는 제가 처분시 회계 처리 그것도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회계 처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빈출 적중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회계 처리를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주관식은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바로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 빼서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참고로 처분시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자, 현금 1,200 들어왔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취득원가 2,000 사라지죠?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 얼마였어요? 1,100 어디 갔어? 1,155만 원 사라지죠? 대차 차이가 처분 이익 35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형자산 영업권 계산. 주 3일은 2000X 1년 4월 1일 주 용산을 합병하면서 합병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주 용산의 2000X 1년 4월 1일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700만 원이다. 주 3일이 취득한 영업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다 나왔죠? 자, 영업권은 합병 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끝. 자, 따라서 합병 대가 1,000만 원. 10초짜리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순자산 공정가치 700만 원. 하면은 300이다. 자, 지금 이제 순자산으로 주어졌죠? 하지만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 부채의 공정가치 얼마? 각각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순자산 공정가치를 또 한 번 계산을 해야 되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계산이. 근데 우리 문제는 순자산 공정가치를 바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막바로 구해주면 된다. 뭐 참고로 허허이. 아, 이거 지저분해졌네. 제가 이런 지저분한 그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정리벽이라고 그러죠? 정리벽. 정리벽에다가 지저분한 걸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판서를 해도 뭔가 정렬이 되죠, 여러분들. 제가 강박증이 있어요. 여담이었습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자, 일단 합병대가 현금이 1,000만 원 나갔다 해주고 자산 부채 각각 공정가치가 주어지면 자산의 공정가치, 부채의 공정가치 각각 계산하면 되는데 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순자산 해볼게요. 순자산 공정가치 700 따라서 대차 차이가 여기 300이 남죠? 이게 영업권이다 이런 얘기죠. 영업권 300. 자, 그 다음 연구비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 자, 다음 중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1번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판매 대금. 뭡니까? 매출 채권. 매출 채권. 1번 매출 채권. 자산이죠? 무슨 자산? 당좌 자산. 2번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2번 연구활동이면 무조건 뭐다? 연구비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3번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상품. 무슨 자산? 재고 자산. 그다음 4번.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하고 재화의 인도 전 미리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무슨 자산? 당좌 자산.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른 건 다 자산. 얘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 다음, 무형자산 인식과 상각.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짝지은 것은? 옳은 거. 기억.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키워드.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맞는 말이고. 니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유상취득 영업권만 인정한다. 그랬죠. 자, 맞는 말이고. 그럼 디귿.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한다. 말도 안 돼요. 뭐라고 했어, 지금? 연구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디귿 틀렸고. 리을. 무형자산의 상각 시에는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말장난에서도 빈출, 적중, 특가 말장난에서 했었죠? 이거는. 자, 이렇게 상각 누계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차감해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선택.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그 다음에 상각 누계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형자산에서 이 누계액, 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상각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개발비였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접 차감합니다. 개발비 그냥 확 줄여버려요.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둘 중에서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이게 말장난에 엄청나게 지금 이게 나오는데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야 이거. 선택하라. 선택. 자,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죠? 두 개는 틀렸고. 그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했던 얘기인데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다? 상각기간은 몇 년? 암기사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문제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1, 2, 3번 한번 읽어보죠. 무형자산의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수익비용 대응.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언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개시한다. 사용 가능한 시점. 암기사항이었죠. 강의 드렸던 것처럼 법률적인 취득 시점 아닙니다. 그 다음 무형자산을 계상한 시점 아닙니다. 틀립니다. 사용 가능한 시점 암기하셔야 돼. 맞는 말이었고 3번 무형자산의 상각 시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할 수 있다. 직접 차감할 수 있다. 직접 차감할 수 있다. 따라서 맞는 거예요. 직접 차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직접 차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맞는 말이다. 그 다음 인수합병과 영업권의 처리. 자, 다음은 주 USA가 최근에 인수합병한 사업과 관련된 신문기사이다.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주 USA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 가장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주 3일은 지난달 미국계 해운사인 주 USA에게 자동차 운송 사업 부분을 2조 원에 팔았습니다. 주 3일이 넘긴 자동차 운송 사업 부문의 순자산 공정 가치는 약 8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대가로 2조 원을 줬다. 이 얘기는 8천억짜리를 2조 원 주고 사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 뭐 영업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업권은 바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과 더불어 주 3일의 자회사인 주 용산자동차는 향후 10년간 해외 운송 물량의 100%를 주 USA가 인수한 자동차 운송 사업부가 독점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독점적인 뭔가 이득이 있어야 8천억짜리를 2조 원이나 주고 사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차익만큼이 뭐다? 영업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수지. 자, 일단 우리가 인수한 사업 부문의 순자산 공정 가치는 8천억 원인데 2조 원을 지급하였으니 추가로 지급한 1.2조 원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기록해야 하겠지요. 구체적으로 뭐 영업권. 맞는 말. 2번 승기.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 더 지급한 1.2조 원은 단기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기 손실이 아니라 자산, 영업권 처리가, 무형자산 처리가 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추가로 지급한 1.2조 원은 향후 10년간 독점적 수송권에 대한 계약의 가치이므로 이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이므로 영업권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은 틀렸고 그래서 3번 채원.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겠지요. 맞는 말. 4번 현진. 류현진인가? 우리가 인수한 자동차 운반 사업 부문의 자산은 주로 공장,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별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각각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뭐 자산별로 유형자산이라는 건 다 내용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 유동부채 항목. 자, 다음 중 유동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1번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수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행한 수표래요. 상품 들어오시고 수표 발행, 당좌 예금 감소. 지금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다음 중 유동부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회계 처리가 상품, 당좌 예금, 부채와 관련이 있습니까? 부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채와 무관하다. 그냥 당좌 예금 차감하는 회계 처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답이 1번이다. 끝. 다음 2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 유동부채. 다음 3번. 상품을 구입하면서 단기에 교부한 3개월 만기 어음 금액,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그 다음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시 총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해당 기관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우리 예수금 처리 이렇게 들어갔죠? 예수금. 당연히 유동부채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